내 이름은 미카. 22살이고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다. 오늘은 2년 정도 사귀었던 전남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전남친의 이름은 유스케. 나보다 한 살 많은 23살이다. 대학을 2년 유급당해서 올해 대학 4학년이 되었다. 얼굴이 정말 잘생겼었는데 2년 전에 첫눈에 반한 나는 그에게 고백을 하였고 교제가 시작되었다. 잡지에 독자 모델을 했을 정도로 얼짱이었던 유스케는 사교성이 좋아서 천연덕스럽게 아무하고나 금방 친구가 되는 타입이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성격까지 좋은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감격해 마지 않았었는데 신은 공평하다는 말을 뼈저리게 절감했다고나 할까? 유스케는 금전면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무개념이었다. 아르바이트도 별로 하지 않았던 유스케는 돈이 떨어지면 아무한테나 가서 손을 벌리는 걸 당연시했고 밥을 먹으러 가면 당연하다는 듯이 얻어먹고 한 번도 계산을 하지 않았다. 부침성이 좋고 말빨도 좋아서 사람을 잘 구슬리고 돈을 빌리는 것도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 자기보다 먼저 취직한 나에게도 돈을 달라는 일이 많았는데 내가 먼저 반하고 먼저 좋아한 죄로 몇 번이나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미카, 저기 있잖아. 나 부탁할 일이 있는데. 설마 또 돈 얘기야? 역시 나의 여친. 아마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제일 잘할 거야. 얼마 전에도 2만엔 빌려갔잖아.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친구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그날까지 우선 2만엔을 갚겠다고 약속했었거든. 우선이라니. 그럼 빌린 돈이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거야? 아마도 그럴걸? 날이면 날마다 갚으라고 난리치는데 난 언제 빌렸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봤자 뭐 친구끼리 빌린 돈인데 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되지 뭐.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빌리면 안 되지. 계속 그런 식이면 네 곁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 내 인기를 몰라서 그래? 나 같은 인기남이 혼자 남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자만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너도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서도 나랑 헤어질 생각은 없지? 너도 모델로 스카우트 될 정도로 잘생긴 남친 놓치기 싫잖아. 그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빌린 돈은 꼭 갚을 테니까. 내 돈도 돌려줘. 넌 내 여친인데 웬 재촉이야. 천천히 갚을게. 그리고 넌 회사원이잖아. 나보다 돈도 더 많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집에서도 독립했고 나 혼자 살면서 생활비 충당하기도 벅차단 말이야. 나도 혼자 살아. 나도 꾸려가는데 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너는 집에서 매달 용돈 받잖아. 집에서 보내주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너 나한테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거야? 계산적인 게 아니라 나 정말 빠듯하다고. 너 저축한 돈 있지? 아주 조금. 그러면서 죽는 소리야. 저축할 돈 있으면 그 돈 나 좀 빌려줘. 이미 너한테 빌려준 돈도 적지 않아. 나 아직 취직도 못했고 사정 힘든 거 다 알면서 너무한다. 아차,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데? 지금 당장 5만엔만 빌려줘. 뭐라고? 간사이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어. 지금 당장 가봐야 하는데 교통비가 모자라서. 그거 정말이야? 이런 걸로 누가 거짓말을 해. 넌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번엔 진짜야. 내가 아무렴 할머니를 팔겠니? 그럼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사안이 급해서 그럴 정신이 없어.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게 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할머니 얼굴 좀 보게 해줘. 그럼 금방 돌려줄 거지? 간사히 갔다 오는 대로 즉시 갚을게. 진짜 약속. 알았어.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 명심해. 미카, 진짜 고마워. 이 은혜 안 잊을게. 잠시 후 우리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온 유스케는 나한테 5만엔을 받자마자 곧바로 우리 집에서 나갔다. 며칠 후 유스케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언제나 그랬듯 어물쩡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했고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말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일이 여기까지 오자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 할 말 있어. 뭔데? 그만 헤어져. 내가 그동안 빌려준 돈이 합치면 15만엔인데 그 돈은 됐어. 지금 뭐라고 했어? 그냥 해보는 말이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툭하면 거짓말에 돈을 빌리면 갚을 줄도 모르고 더 이상 못 참겠어.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같이 잘생긴 남자친구는 다신 못 만날 텐데. 얼굴이 잘생긴 것보다는 마음이 착실한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네가 좀 혼란스러운가 본데 인기 짱에 얼짱인 남자랑 헤어지면 너만 손해야. 잘 좀 생각해. 나 충분히 생각했어. 너 말이야. 나한테 돈 갚을 생각이 있긴 해? 생각이야 있지 왜 없어? 아르바이트도 툭하면 그만두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면서 너 그러다 또 유급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건 내가 아직 작심하고 나서질 않아서 그래. 작심? 뜻이나 알고 말해? 지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노력하지 않는다고.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일해서 미카한테 빌린 돈 다 갚을 생각이었어. 너 지금 4학년이야. 취직은 언제 할 거야? 다른 애들은 대부분 취직 자리 이미 구하고 졸업 준비하는 거 안 보여? 요즘 시대에 안정된 직장을 찾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나는 자유롭게 살 생각이기 때문에 취직 같은 건 애초에 생각도 없었어. 그래, 잘 알았어. 나는 그런 사람하고 계속 만날 생각 없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 잠깐 기다려. 안정된 직장을 찾고 안 찾고가 지금 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너무 있는 것 같은데. 알았어 미카, 네 돈 돌려줄게. 뭐? 지금까지 빌린 돈 전부 돌려줄게.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 좀 유보해줘. 돈은 됐다고 했잖아. 아니 안 돼. 나 이제부터 맘 잡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할 거야. 나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너도 생각 바꿔주면 안 될까? 네가 지금 한 말 하나도 못 믿어. 그럼 3일, 앞으로 3일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게. 나 진짜 달라질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 알았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고마워 미카, 사랑해. 내가 생각해도 결국 유스케 꿰매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에는 유스케가 너무 절실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 더 믿어보자고 마음을 바꾸고 말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유스케는 정말 마음을 잡은 사람처럼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약속했던 날짜에 나한테 빌렸던 돈을 정말로 전부 돌려주었다. 어디서 갑자기 이런 돈이 생겼을까 의아했지만 자기가 한 말을 어김없이 지켰다는 것에 감동한 나머지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커플 2주년 기념일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 미카, 지금 시간 돼? 무슨 일이야? 좀 있으면 우리 사귄 지 2년이 되잖아.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 여행? 그래, 여행. 따뜻한 남쪽 섬나라에 가는 거야. 여행 갈 돈은 있고? 당연하지. 나 요즘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는 거 알잖아. 나 모아둔 돈도 있어.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기념할 거면 그냥 가까운 데서 해도 되잖아. 절대 안 돼. 나 꼭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단 말이야. 바다도 보고 싶고. 같이 가자. 그럼 그렇게 하자. 오랜만에 여행 가지 뭐. 넌 돈 좀 있지? 여행 갈 정도는 있어. 그럼 여행지에서 만나자. 뭐? 같은 곳에 가는데 같이 가는 게 정상 아니야? 데이트는 뭐니 해도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맛이지. 우린 서로에게 자극이 필요해. 요즘 살짝 권태기가 온 것 같단 말이야.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던가. 오케이. 그럼 이따가 자세한 내용 보내줄게. 섹시한 수영복 잊지 말고. 그래, 알았다. 처음 여행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었는데 여행 스케줄에 최고급 레스토랑이 잡혀있는 걸 보고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단시간 안에 돈을 모았을 리가 없는데.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한 나는 유스케와도 나와도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즘 유스케한테 무슨 일은 없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 결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에 대한 실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로 변해갔다. 나도 나름 결심을 하고 여행 날짜까지 헤어지자는 말은 일단 참기로 했다. 미카, 비행기 도착할 때 다 돼가지? 유스케, 너는 벌써 현지에 도착했어? 나 공항 1층 로비에 있어. 너 아직 도착 안 했어? 그게 나 오늘 여행 안 갈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아까 나한테 연락했을 때는 비행기 탔다고 그랬잖아. 미안, 그건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라니? 왜 그러는 건데? 너야말로 무슨 꿍꿍이었어? 너 돈 한 푼 안 들고 무작정 거기로 간 거 맞지? 그거야 뭐. 돈은 너한테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 뭐야? 넌 회사 다니잖아. 월급 받는 사람이 학생한테 돈 받을 생각이었어? 이번 여행은 우리 둘의 기념일이기도 하고 돈 있는 쪽이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그래서 그런 고급 레스토랑도 겁도 없이 예약했지? 어차피 돈은 다 나한테 바가지 씌울 생각이었으니까. 그게 뭐 어때서 쪼잔하게? 얼마 전에 내가 너한테 갚은 돈도 아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그 돈으로 네가 가고 싶은 곳마다 가서 돈을 써야 하는데? 그리고 그 돈도 친구에게 급하게 빌린 돈이라며? 그걸 어떻게... 맘 잡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말하면서 돈이 모자라면 남한테 빌리는 버릇은 여전히 못 고치잖아. 너 그렇게 자랑하는 많은 친구들한테 대체 얼마나 빌렸었는지 알고는 있니? 그게 한 20만 원 정도? 100만 원이야. 네 친구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100? 그 돈도 언젠가는 다 갚을 거야. 그 언젠가가 대체 언제야? 너처럼 금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네가 빌린 돈이니까 당연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건 접어두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헤어지자는 거야.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는 남자하고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오늘 너한테 프로포즈 할 생각이었어. 멋진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계산은 여자친구에게 돌리면서 거기서 프로포즈하는 정신 나간 놈은 세상에 너 하나일 거다. 아무리 그래도 반은 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런 돈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딴 프로포즈도 하지 말라고. 호텔이며 돌아오는 비행기 값도 전부 나한테 내게 할 작정이었지? 당연하지. 나는 가진 돈이 없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나 돈 없어. 이 한마디면 주변에서 알아서 척척 해결해 줄 것 같아?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 난 너한테 도움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나하고 사귀는 것 자체가 너한테는 행운이고 은총인데. 너한테 돈 쏟아부을 바에는 콧바에 가는 게 나아. 오호, 뭘 그렇게까지 막 나가고 그러실까? 아무튼 너 빨리 여기로 와. 일단 만나서 얘기해. 너무 말이 안 통해서 소름 끼치려고 해. 나는 이제 네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너를 만나러 갈 일은 없을 거야. 진짜 왜 이래? 호텔도 이미 다 예약해뒀단 말이야. 당일 취소면 수수료도 무료 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알 바 아니야. 네가 내면 되잖아. 나는 숙박료 미리 너한테 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돈이 숙박료였어? 그렇게 말하면서 줬을 텐데. 아, 나는 네가 나한테 용돈 주는 걸로 생각하고 다 써버렸는데.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너 같은 거 약도 없어. 그럼 이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숙박료도 없고 비행기 값도 없어. 나 이제 어떻게 집에 가냐고. 아직 남아있는 친구가 있으면 부탁해보던가. 어떻게 이래? 정말 안 올 거야?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오늘부로 너하고는 끝이야. 우리 2년이나 만났어. 정말 지우고 싶은 인연이야. 그럼 잘 먹고 잘 살아. 미카, 나는 아직 너 좋아해. 부탁이야. 여기 와서 제발 계산 좀 해줘. 미카. 통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유스케 연락처를 차단하고 완전히 끝내버렸다. 유스케는 닥치는 대로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오키나와에 와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당연히 아무도 가지 않았고 돈도 없으면서 예약했던 호텔에 가서 숙박을 했다고 한다. 다음 날 결국 집에다 울고불고 사정해서 부모님이 데리러 갔다는 얘기를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다. 그런 후에 유스케는 불량한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아르바이트도 잘렸고 대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결국 자퇴를 하고 말았다고 한다. 지금껏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도 유스케의 불성실한 태도에 질린 나머지 결국 유스케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혼자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후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언제가 되었든 금전 개념을 올바로 깨우쳐서 제대로 자립한 어른다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란다.